안녕하세요. 청산별구입니다. 자, 가을이 너무너무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 비가 내렸었죠. 이제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는 기온이 계속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 푸릇푸릇했던 나뭇잎들도 이제는 붉게 옷을 갈아입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작년 2021년 봄이었습니다. 제가 야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생으로 먹는 산야초 30가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드린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반향도 상당히 컸고요. 자, 그 당시에 30가지를 올려드렸는데 그 당시에 찍을 수 있는 또 다른 그 여러 가지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산야초들도 있었지만 시기가 조금씩 다르고 또 이제 제가 있는 지역이 제가 찾을 수 있는 지역이 국한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자, 이 시기에 일반 산야초들 포함해서 그때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생으로 먹거나 아니면 우리가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산야초들 또는 과실, 열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이제 코로나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졌는데 아직도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쳤어요. 유가는 하늘을 모르고 치솟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도 상당히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물가는 어떤가요? 우리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가도 지금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끝나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해외에서는 또 지금 전쟁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국제 정세도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도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이런 자연재해 또는 갑작스런 그 기후 변화 또는 뭐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또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이런 비상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산에 있는 이런 산야초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에 나는 산야초들 포함해서 과일들 또는 뭐 가재 같은 것들 있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모든 것들 한번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며칠이 걸려서 완성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른 봄부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산야초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과일들도 있죠. 뭐 오디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지금 가을이 되면 또 산딸기들도 있고요. 가을이 되면 또 뭐 도토리도 있고 밤도 있고 또 호두를 닮은 가래도 있고요. 다래, 뭐 으름, 뭐 갖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찾을 수 있는 곳들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만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청산별국은 언제든 힘차게 출발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상님들은 옛날에 큰 흉년이 들거나 또는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 이게 정상적으로 농업 활동이 안 되잖아요. 작물 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들이나 산에 나는 나물들 또는 뭐 나무 뿌리들 또는 나무의 껍질들 이런 것들 드시면서 생명을 연장을 해 오셨어요.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초근목피라고 하잖아요. 풀뿌리와 나무 껍질들. 자, 요즘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그 부각되고 있는 기상이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긴급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조상님들처럼 자연에 나는 이런 산야초들에 이제 눈을 돌려야 하는데 종류가 너무 많고 그리고 또 독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바로 이 산야초는 우리 주위에 흔하면서 맛도 있고 그리고
각종 생리 활성 물질들, 무기질들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사포닌까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녹말까지 들어있어서 열량을 내는데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산야초는 다들 아시지만 이 이용 방법을 잘 모르십니다. 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비상식량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산야초, 바로 이겁니다. 가시가 달려 있고요. 자, 바로 답이 나오시죠? 자, 바로 두릅이에요. 두릅. 자, 봄에 나는 연한 순을 우리는 이제 두릅이라고 해서 이용하는데, 뭐 산나물의 제왕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맛이 좋고 많이들 좋아하시는, 기호도가 좋은 그런 산야초 중에 하나죠. 가격도 물론 많이 비싸고요. 재배들도 많이 하시고요. 또 자연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관찰이 돼요. 자, 지금은 가을이에요. 자, 두릅 순은 없습니다. 그리고 잎이 이제 말랐어요. 이제 휴면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광합성을 통해서 얻은 모든 양분들을 어디에 저장을 할까요? 바로 뿌리에 저장을 합니다. 자, 뿌리를 제가 이렇게 살짝 한번 캐봤어요. 자, 어떤 도구도 없습니다. 작은 나무 하나, 이제 죽은 나무 꺾어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살짝 캐봤어요. 자, 두릅 나무의 뿌리는 아주 땅속 깊이 박히는 심근성이 아니고 이렇게 살짝 묻혀 있습니다. 천근성이에요. 그래서 이건 캐기도 너무너무 쉬워요. 자, 캐실 때는 이게 사방으로 뻗어 있는데 한 2개 정도는 남겨 놓으시고 나머지를 채취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아주 얕게 묻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요 끝에 있는 걸 하나 제가 잘라봤어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두릅의 뿌리예요. 자, 가운데는 목질화되어 있는 요런 심이 있습니다. 요 심만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아주 부드럽고 연한 요 뿌리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어떤 맛이냐?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반찬으로 많이 먹는 도라지나 더덕, 잔대 이런 것들과 많이 비슷해요. 상당히 연합니다. 자, 그리고 좋은 거는 비상시입니다. 비상시인데 물론 이제 맛도 맛이고 영양도 영양이지만 여기 또 녹말도 들어 있어요.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들은 이제 녹말을 만들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뿌리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해에 이제 봄에 새순을 올리는 데 이용을 하는 거죠. 자, 바로 이 계절부터 이른 봄철까지, 싹이 나오기 전까지 이 뿌리에 모든 영양을 저장을 해 놓습니다. 자, 뿌리에는 그 녹말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열량을 내는 이제 녹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비타민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비타민 뭐 A, C, 그리고 뭐 철, 뭐 인, 그리고 칼슘, 그리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그런 물질들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뿌리 식물들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바로 사포닌입니다. 사포닌. 자, 인삼에 많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사포닌의 종류가 많습니다. 인삼에 들어 있는 사포닌이 따로 있고 또 이제 이런 다른 식물들에 있는 사포닌 이제 종류가 좀 다르긴 한데 일반 사포닌이 인삼보다도 많다고 해요. 자, 사포닌 어떤 역할을 하죠? 자, 면역 물질입니다. 기본적인 면역력을 향상을 시켜줘요. 그리고 허약 체질을 개선해 주죠. 그리고 각종 암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암이란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염증이에요. 그렇죠? 자, 염증 다스리는 데는 뭐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대부분 산야초들이 염증을 제거하는 그런 효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나 이렇게 가시가 있는 초본류나 목본류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식물 중에는 대표적으로 엉겅퀴가 있겠고요. 그리고 목본류 중에서는 오갈피가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음나무, 여러분들 이 두릅과 함께 또 가장 좋아하시는 개두릅이라고 부르는 그 음나무의 껍질도 해동피라는 생약제명으로 그것도 이제 관절 건강을 지키는, 염증을 없애주는 약재로 이용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암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하는 방법은, 자, 이걸 그냥 먹게 되면 써요.
그래서 요 이제 쓴맛을 없애기 위해서 연한 소금물이나 물에 충분히 담가 놓으시면 쓴물이 어느 정도 빠집니다. 그래서 이걸 쪽쪽 찢어 가지고 이제 쓴물 제거한 다음에 쪽쪽 찢어서 도라지처럼 이렇게 새콤달콤하게 무쳐 드셔도 되고요. 또 더덕구이처럼 구워 드셔도 됩니다. 자, 요런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전국 어디에나 있고 또 뿌리가 깊지 않아서 아주 쉽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각종 생리 활성 물질들, 그리고 무기물들, 그리고 사포닌까지, 그리고 녹말도 열량을 낼 수 있는 녹말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신이 내린 그런 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야초 중에 하나, 바로 두릅입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연에서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산야초 중에 바로 이런 것도 있죠. 자,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잎만 보셔도 바로 둥글레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꽃이 지고 이렇게 까만 열매도 달렸네요. 우리가 이제 이용하는 부위는 이제 봄철에 연하고 굵게 올라오는 새순이 꼭 그 붓을 닮았죠. 그래서 이제 필두채라고도 불리죠. 그 연한 순을 나물로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상시에 생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나물이에요. 상당히 단맛이 있고 아삭아삭하고 즙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기를 메우시거나 목이 마를 때 이용하시면 아주 좋죠. 자, 그리고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뿌리가 있습니다. 자, 뿌리를 우리는 말렸다가 볶아가지고 둥글레 차를 이용을 하죠. 자, 지금 여기 여러 개체들이 있는데 서로가 뿌리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채취는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보제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만 파봤어요. 자, 이 뿌리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또 여기서 이제 내년에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이쪽 따라가 보면 또 여기서도 나오죠. 그리고 요것은 이제 위에 있는 것들하고 전부 다 뿌리가 이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채취하실 때는 아무리 허락받은 산이라고 해도 전부 다 채취하지 마시고 듬성듬성 몇 개씩은 남겨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뿌리를 이용할 수 있는데 뿌리가 상당히 즙이 많고 아삭아삭하죠. 그리고 요거 이게 생으로 먹어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밥에 넣어 드셔도 아주 맛이 좋죠. 그래서 이제 비상시에 우리가 열량을 낼 수 있는 그런 용도로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비상 식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둥글레입니다. 연한 순과 이 뿌리를 전부 다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둥글레 보여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자, 뭐가 보이시나요? 자, 이 고마리들 사이에 자, 이렇게 요런 식물이 있어요. 자, 이 식물의 특징은 이렇게 줄기에 붉은 줄들이 나 있고, 요 사이에도 가지 사이에도 이렇게 붉은 반점이 있죠. 붉은 반점이 있고 가지에도 이렇게 붉은 빛이 돌아요. 그리고 잎맥에도 붉은 빛이 도는 이게 바로 바디나물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요건 아직 그 씨방을 달지 못했네요. 자, 요 옆에 보면 자, 여기 이제 꽃이 진 개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사냥과 특유의 이런 씨앗들이 맺혀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디나물의 특징입니다. 자, 바디나물, 이게 나물로 너무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죠. 아주 어린 개체들, 봄에 올라오는 여린 순들은 샐러드로 가능하고요, 겉절이도 가능하고, 그리고 좀 자란 개체들은 묵나물로 만들었을 때 그 묵나물 특유의 향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요 식물도 우리가 비상시에 물론 봄이라면 나물로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뿌리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뿌리를 캐보면 뿌리는 도라지처럼 생겼어요. 굵고 짧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캐볼 텐데요. 한방에서는 요 뿌리를 전호라고 그래요. 전호. 자, 전호하면 여러분들 전호나물 많이 아시잖아요. 네, 그 귀하고 맛이 좋은 그 전호. 전호랑 생약제명이 같습니다. 이것도 전호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제 감기 치료제로 쓰이죠. 감기 중에서도 요거 이제 성질이 독이 없고 차갑고 쓰고 맵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열증이 있는 감기에 쓰는 그런 용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 뿌리는 또 혈당을 내려주는 그런 효능이 아주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그 여러 해살이에요. 요게 이제 그 굵은 대가 올라와서 씨앗을 맺고 나면 본 줄기는 죽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이제 또 새로 싹들이 계속 또 이렇게 생겨나면서 여러 해를 사는 그런 산야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뿌리를 한번 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해살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 기본 뿌리에서 그 옆으로 또 새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한 개체를 캤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굵고 짧아요. 여기 좀 굵은 뿌리가 하나 부러지긴 했는데, 자, 이 생김새를 보시면 잎이 전호랑 많이 당귀랑 많이 비슷하죠. 당귀랑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맛도 당귀랑 많이 비슷할 거예요. 한 방향이 좀 날 겁니다. 자, 요걸 한번 제가 요 하얀 뿌리를 한번 먹어볼게요. 역시 한 방향이 살짝 납니다. 은은하게 한 방향이 나오고요. 그리고 식감은 우리가 먹는 도라지나 더덕, 잔대와 거의 흡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우리 구독자 중에 한 분이신 한매들님께서는 닭 백숙할 때 이 뿌리를 자주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 해살이 식물인 바디나물의 뿌리도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이걸 깨끗이 잘 다듬어 가지고 무침을 하셔도 돼요. 쭉쭉 찢어 가지고 도라지처럼 새콤달콤하게 무침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걸 이제 더덕 구이처럼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구이를 하셔도 좋고요. 하나 더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향이 너무 좋아요. 약간 쌉싸름하면서 매운맛도 살짝 있고요. 기본 성질 중에 있죠. 독이 없고 차갑고 쓰고 맵습니다. 아주 좋은 맛이에요. 약초라는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맛을 보시면. 자, 요런 바디나물도 우리가 비상시에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저는 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아주 작은 계곡입니다. 자, 우리가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각종 산야초들이나 그 뿌리, 열매들, 씨앗들 뿐만이 아니라 이런 계곡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재예요. 자, 가재는 이런 산야초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각종 단백질이나 뭐 칼슘, 각종 영양소들이 다량 들어있어서 우리 몸을 살찌우고 체력을 보강하는데,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주 좋은 재료가 될 거예요. 자, 가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잠자기 전에 많은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가을쯤에는 거의 대부분 돌 밑에 한 마리씩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구워서 먹을 수도 있고요. 자, 구워 먹을 때는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돼요. 이 간디스토마의 숙주거든요. 보세요. 자, 지금 작은 돌을 하나 들었더니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갈무리 해 놓으셨다가 아마 살짝 훈연을 해서 말려 두셨다가 드셔도 될 거예요. 아마 비상시에는. 자, 전부 다 씹어 먹어도 되겠죠. 자, 한 마리. 자, 이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 시기에는 웬만하면 한 마리씩은 다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야채들, 산야초들만 먹다가 또 이런 것들 한 번씩 드시면
또 힘이 나겠죠. 자, 보세요. 네. 이 가을철에는 가재 잡기가 쉽습니다. 자, 구워 먹거나 찌개를 끓여 먹어도 맛이 좋죠. 게나 마찬가지예요. 계곡에 사는 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급수 지표종입니다. 단지 이제 단디스토마의 숙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완전히 익혀 드시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아이고, 아이고. 자, 도망갔어요. 한 마리만 더 잡아볼게요. 자, 전투식량. 자, 남자분들은 특히 이제 특수부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런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보이죠? 자, 바로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우리가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식재료, 가재입니다. 으쌰.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자, 우리는 보통 이런 나무를 도토리 나무라고 부릅니다. 자, 제가 도토리를 좀 주워 봤는데요. 지금 이 도토리는 상수리 나무에서 나는 도토리죠. 도토리가 달린 나무 뭐 많죠. 뭐 이 상수리 나무부터 해서 졸참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뭐 또 뭐가 있죠? 이런 전국 어디서나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가 있고 또 얻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등산 다니시면서 하루에 한 줌씩 이렇게 이제 얻어다가 모아가지고 묵을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옛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밭농사나 농농사가 잘 안 되는 흉년일 때는 너무너무 고맙게도 이 도토리가 풍년이라고 해요. 우리 인간들에게 옛날부터 아주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고마운 열매였던 거죠. 자, 요거로 이제 묵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 뭐 그냥 생으로 먹어보면 어때요? 껍질 까서 먹어보면 너무너무 떨죠. 그 이제 탄닌 성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탄닌 성분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녹말만을 추출을 해가지고 묵을 만드는 거예요. 자, 자연 상태, 야생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까요? 큰 계곡가들 이렇게 등산들 다니시다 보면 좀 큰 계곡가들 보면 물이 아주 수량이 많은 그런데 보면 바위들이 돌절구처럼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파여 있는 그런 돌들이 많은 지형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데에서 그런 걸 하나 얻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글동글한 또 돌들이 있잖아요. 자갈들이 커다란 자갈들 그런 걸 가지고 도토리를 갑니다. 빻고 이렇게 갈아 가지고 그 이제 걸러야 이제 녹말이 나오겠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입고 있는 속옷이라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다 짜가지고 녹말을 따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려서 이제 두고두고 우리가 이제 도토리 묵으로 이용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요즘엔 도토리를 갖다 주면 몇 시간 뒤에 바로 그냥 녹말로 만들어주는 그런 곳들이 이런 시골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하시면 좋아요. 녹말 함량이 거의 한 70% 정도 돼요. 상당히 그 녹말 함량이 높습니다. 우리가 뭐 밤도 또 이렇게 녹말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고구마도. 근데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 없는 거고요. 이제 밤이나 뭐 이런 도토리 그리고 이제 구근 식물들 뭐 마 같은 것도 녹말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녹말들을 이용해서 뭐 떡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죽처럼 이렇게 끓여 드실 수도 있고 비상 상황에는 이제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게 바로 이런 녹말을 가진 열매들에서 추출한 그
그리고 녹말을 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올해도 저 최순희님께서 녹말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그 지난주에도 도토리 묵으로 실방을 제가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자, 도토리도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또 저는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쪽에 있는 나무들을 타고 올라간 덩굴 식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매가 아주 주렁주렁 많이 달렸거든요. 자,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데, 자, 이게 바로 제가 이번 가을에도 몇 번 소개를 드렸던 바로 한국산 바나나라고도 불리죠. 바로 으름입니다. 안에 있는 열매가 상당히 당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먹었을 때 허기를 면할 수 있고 바로 열량을 낼 수 있는 아주 귀한 산에 나는 과일 중에 하나죠. 저걸 한번 따 보겠습니다. 이게 비상 상황이라면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전부 다 따겠죠. 자, 하나만 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를 땄어요. 의외로 이 으름을 맛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생긴 거는 키위랑 많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쵸? 요건 좀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익으면 이렇게 갈라져요. 아주 예쁘게 갈라지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이제 과육을 먹는 건데 거의 다 씨예요. 근데 씨도 그냥 우물우물해서 우리가 포도 씨를 뱉지 않잖아요. 우물우물해서 이 과육과 씨를 그냥 같이 넘기면 돼요. 그러면 포만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열량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으름을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달아요. 저는 이 시기에 산에 가면 너무 맛있어요. 요걸 한 20개 정도 따 먹으면 배가 빵빵해져요. 한 끼 식사로 든든합니다. 이게 보이시죠? 이게 아주 포도씨처럼 작은 씨앗들이 있는데 이런 건 우물우물해서 이걸 씹으시면 쓴맛이 납니다. 자, 요렇게 드시면 돼요. 자, 우리가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산에 나는 아주 맛이 좋은 열매 으름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또 이동합니다. 무지 많이 달렸어요.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온전히 달린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보이는데, 자, 이걸 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나와라 만능팔. 자, 이용해서 이렇게 당기면, 자, 벌써 제 키 높이까지 내려왔어요. 와우. 자, 보이시죠? 이렇게 잡고 몇 개만 따보겠습니다. 완전히 녹익었는데요. 자, 따서 보여드릴게요. 자, 6개를 모두 땄습니다. 꼭 찐 계란 계란 이렇게 까는 것 같죠? 이런 거 완전히 익었고, 자, 이렇게 익으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도 지금 벌어지려고 이렇게 폼을 잡고 있죠? 안에는 거의 다 익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벌어지진 않았지만 가운데 살짝 이렇게 희미한 줄이 있어요. 그쪽으로 벌어질 겁니다. 자, 우리가 산속에서 만날 수 있는 아주 열량이 높은 그런 과실이 되겠습니다. 보통 9월 중순경에서 10월 한 초순 그 정도까지 맛보실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겠습니다. 아주 맛 좋고 달달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으름입니다. 자, 으름 맛보면서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자, 우리가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주위에 아주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밤이죠. 물론 지금 시기적으로 밤이 전국적으로 거의 다 끝났어요. 하지만 이렇게 늦게 익어가는 늦밤들도 있습니다. 이런 뭐 열매나 과일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익어서 전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오는 것들이 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자연 그 기후의 갑작스러운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산나물이나 들나물 또는 이런 과일들도 한꺼번에 올라오지 않고 한꺼번에 익지 않고 이렇게 빨리 익는 조생종들이 있고 늦게 익는 만생종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특히나 또 밤은 이 안에 녹말을 많이 함유하고 있죠. 보통 우리가 달달한 맛이 나는 이런 과일들은 바로바로 우리가 먹음으로 해서 바로 열량을 낼 수 있지만, 이런 그 녹말들이 들어간 것들은 이런 이제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이제 당분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열량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과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열량들은 바로 지방으로 우리 몸에 저장이 되겠죠. 자, 좀 늦었지만 이렇게 달려있는 밤을 한번 따볼게요. 자, 제가 산행 다닐 때 이런 걸 갖고 다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편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런 거 따기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따볼게요. 으차! 자, 제 앞으로 한 송이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 한번 까먹어 볼까요? 자, 여러분, 송이가 상당히 작았는데 밤 알은 크네요. 아주 꽉 차게 3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깠어요. 자, 한번 제가 먹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맛도 좋고, 또 포만감이 다른 이런 산나물들에 비해서는 포만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녹말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열량으로 바로 전환이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갈무리를 해 두셨다가 드셔야 되는데, 자, 밤들이 다 멀쩡해 보이지만 이 안에는 벌레들이 다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관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보시면 벌레들이 그 안에서 점점 커가면서 이제 이 안에 있는 녹말을 다 이제 먹어 치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대량으로 보관을 하실 때는, 물론 전문적으로 밤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이제 약품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약품 처리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물을 끓여가지고, 물이 끓기 바로 전에 한 90도 정도 됐을 때 그 물에다가 밤을 담그는 거예요. 그러면 밤이 익지는 않지만 그 안에 있는 벌레들은 다 죽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알들을 꺼내 가지고 보관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썩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상식량 밤 소개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산야철도 하나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노랗게 다른 식물들보다 먼저 물이 들어가는, 자, 나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마예요, 마. 자, 마는 우리 마트에 가시면 뭐 마를 안 파는 곳이 없을 정도로 웬만한 중대형 마트에 가시면 마는 전부 다 팔아요. 그래서 언제 드시죠? 특히 이제 속이 불편하신 분들, 위장병 있으신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제 요구르트랑 같이 갈아서 아침마다 이렇게 드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우리가 이제 비상시에 이렇게 야생에서 이 말을 찾기는 쉽지만 이걸 캐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걸 따라가 보면 줄기가, 자, 이 정도 굵기의 줄기라면은, 이거는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그 굵고 긴 마 있죠. 그건 이제 장마라고 하는데, 그 정도 크기가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캐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마는 이 굵은 뿌리가 일직선으로 땅속으로 일자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연하기 때문에 캐다가 중간에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캐려면 최소한 직경 1m 이상 잡고 아주 천천히 오래 캐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비상시에 그렇게 오래 캐다 보면 오히려 이제 말을 통해서 얻는 에너지보다 우리가 이 말을 캐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효율적이겠죠. 그때는 과감히 뿌리는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뭐를 이용하냐면, 자, 줄기를 쭉 따라가 보시면, 자, 줄기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붙어 있는 줄기에 달리는 싹, 요걸 이제 주아라고 하는데, 이게 뿌리에 있는 성분과 같습니다. 그리고 맛도 같고요. 그리고 캐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죠. 요거를 따시면 되는데, 이게 무지 잘 떨어집니다.
그냥 손만 대도 뚝뚝 떨어져요. 이렇게 따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밑에 보시면 아주 많이들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워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이런 거 한 반나절 정도 주스시면 뭐 며칠은 버티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열량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힘들여서 캐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아까 뭐 위장병에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요 이제 한방에서 이제 산약이라고 하죠. 산약. 그래서 이제 위장병에 특히 좋고요. 그리고 요걸 이제 갈아서 드셔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주 끈적끈적해요. 그게 바로 뮤신이란 물질인데, 그게 그런 전기를, 남성분들의 전기를 키워주는 그런 역할도 하죠. 지금 주화가 이제 주렁주렁 많이들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따기 뭐 하시면 밑에서 주스칠 수도 있고, 밑에 뭐 비닐 같은 거 하나 깔아가지고 흔들면은 그냥 다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많은 양을 채취하셔서 비상시에 며칠을 버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준비하셨다가 비상시에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뭐 밥에다가 넣어도 되고요. 뭐 그냥 물에다 끓여 드셔도 돼요. 뭐 라면 같은 데 넣어 드셔도, 우리가 이제 감자를 이렇게 이제 물에 말고 이제 전기에 찌게 되면 이렇게 그 껍질이 갈라지잖아요. 예쁘게. 그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돼요. 그리고 아주 팍신팍신하고 너무너무 맛이 좋습니다. 자, 마의 주화, 이것도 한번 꼭들 맛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자, 이렇게 마디를 보시면 쉽게 구분이 가실 거예요. 자, 소의 무릎처럼 이게 마디가 도드라져 있다고 해서 우리는 쇠무릎, 소의 무릎이란 이름으로 부르죠. 정식 명칭이 쇠무릎이에요. 그리고 한방에서는 우슬, 소우자에 무릎 슬자를 쓰죠. 자, 아마 요거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전국 어디서나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이죠. 자, 요걸 한번 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약용으로 이용하는 부위가 바로 이 뿌리입니다. 물론 이제 어릴 때 올라오는 연한 수는 우리가 나물로도 이용이 가능해요. 이것도 아주 맛이 좋은 나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쇠무릎의 가장 큰 용도는 바로 이 뿌리죠. 뿌리를 우리는 우슬이라는 생약제 명으로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빠질 수 없는 아주 귀한 약재로 그렇게 쓰이죠. 자, 이렇게 뿌리가 보시면 이렇게 노르스름해요. 인삼을 닮았죠. 그리고 약간 이렇게 통통한 줄기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장비가 없다 보니까 온전히 다 뿌리를 캐지 못했어요. 이 굵은 뿌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비상시에는 비상식량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여러 해살입니다. 여러 해살이라서 이제 가을쯤 되면 이제 모든 영양분을 이 뿌리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뿌리에는 많은 영양분이 있을 텐데, 제가 우선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이 상당히 좋고 상당히 씁니다. 쓰고 계속 씹으면 단맛이 나요. 이 안에도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삼맛이 납니다. 자, 계속 씹으니까 인삼 맛이 나요. 근데 이제 이게 식감이 질긴 식감이 아니라 이렇게 아삭아삭한 식감이기 때문에 이것도 비상시에는 우리가 다른 나물들이나 다른 뿌리들 이런 것들 이용해서 이제 녹말이 있는 그런 식물들 이용해 가지고 죽을 끓이는 데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씹으면 산맛이 납니다. 상당히 쌉싸름해요. 그리고 약간 화한 그런 맛도 있습니다. 이거 우슬만 전문적으로 캐러 다니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이 봉고차 끌고 다니시면서 강변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채취하시는 것들을 제가 보아왔습니다. 물론 이제 쓴맛이 조금 꺼려지시긴 하겠지만, 우리 비상시에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 모두 다 알아두시는 게 현명하겠죠. 자, 이렇게 쇠무릎 우슬 설명드리면서 저는 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나는 누굴까요? 자, 동글동글한 이런 열매들이 많이 달려 있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콩배예요. 자연산 배나무죠. 자, 근데 자, 이렇게 보시면 배하고 모양은 거의 같아요. 색깔이나. 그런데 크기가 너무너무 작죠. 크기는 딱 콩알만해요. 그래서 이 사냐초의 이름은 바로 콩배나무입니다. 콩배나무. 자, 우리 어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아그배라고 불렀어요. 아그배라고 부르면서 이게 이제 익을 때쯤 되면 이제 친구들하고 많이 따먹던 그런 추억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배나무예요. 배나무. 야생 배나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과수원 같은 데서 이제 배농사를 지을 때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젖붙이기를 하잖아요. 그 이제 종근으로서 이 콩배나무를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자연에 있는 애들은 병충해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근 묘목으로 요 콩배나무를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하죠. 자, 이제 비상시예요. 비상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도 먹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뭐 야생에 있는 산돼지나 뭐 토끼나 뭐 고란이나 이런 애들도 이런 열매들을 따 먹습니다. 자,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걸 뭐 배부르자고 뭐 먹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맛이 배처럼 또 좋은 것도 아니고요. 자, 하지만 이런 과실들에는 비타민 C가 아주 다량 들어있죠.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비상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속에서 이제 이거저거 이제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탈이 났습니다. 복통이 일어났어요. 그때 좋은 게 바로 이 콩배예요. 콩배. 그 이제 복통을 멈추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탁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잘못 먹고 나서 복통이 올 수도 있고 또 구토가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위토식이라고 해서 이제 반위라는 게 이제 그 위암을 뜻하거든요. 이 위암 걸리신 분들이 음식을 먹게 되면 이렇게 토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암 걸리신 분들이 이렇게 토하는 것들을 이제 멈추게 해주는 그런 반위토식의 작용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콩배나무예요. 아그배. 자, 여러분들은 추억 속에 이 나무, 이 열매를 뭐라고 부르셨나요? 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콩배 보여드리면서 저는 또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가을은 꽃의 계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그 꽃의 향연을 축하해주는 폭죽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난 누굴까요? 자, 바로 땅두릅이죠. 땅두릅. 우리가 이제 보통 나무두릅들은 많이 아시는데 이 땅두릅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계시더라고요. 요것도 키는 상당히 큽니다. 키는 상당히 큰데 사람 키를 훌쩍 넘어가지만 가을이 되면 지상부는 쓰러집니다. 없어졌다가 이제 봄에 다시 아주 굵고 연한 실한 순들이 올라오는데 그 아주 쌉싸래한 맛이 아주 특징이죠. 땅두릅.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이제 연한 순들을 나물로서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자, 지상부가 죽는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뿌리는 비대하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 해살이에요. 자, 여기는 지금 산중의인님 여기 사냐초 밭인데 땅두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키우고 있던 것을 큰 걸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심어 드리려고 이제 가져왔는데 비상용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사냐초로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쪽에 심으라고 자리를 봐 주셨어요. 자, 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러 해살이고 상당히 굵어요. 요거는 한 3, 4년 정도 된 거거든요. 요것도 큰 게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굵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씨앗 보셨지만 까맣게 익은 씨앗을 심어서 가꾸실 수도 있고요. 요거를 요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눈들이 있어요. 눈들이 있는데 그 눈들을 하나씩 심으시면 돼요. 잘라 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옆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칼로 잘라서 심으시면 돼요. 뿌리를 심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한 개체만 가져도 뭐 한 10개 이상 충분히 늘리실 수가 있는 그런 게 바로 이 땅두릅입니다. 자, 요걸 이제 요 뿌리를, 땅두릅의 뿌리를 한방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독활이라고 불러요. 독활. 자, 독활 어디에 좋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면역력, 그리고 근골, 근육과 뼈를 튼튼히 하는 그런 약재로 쓰이죠. 자, 또 하나 있죠. 같은 이 땅두릅의 뿌리와 같은 생약제명을 가진 또 하나의 식물이 있었죠. 바로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어수리. 어수리의 뿌리도 독활이라는 생약제명을 가지고 같은 용도로 이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뿌리치고는 상당히 실하죠. 인삼이 뭐 6년 됐다고 해서 이렇게 굵어지지 않죠. 자연 상태에서는. 자, 이 뿌리를 우리가 이제 도라지나 잔대, 더덕 이런 것들처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자, 무엇보다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독활 땅두릅의 뿌리는 쓴맛이 없습니다. 씹어 보시면 질감은 도라지랑 거의 같아요. 하지만 쓴맛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드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긴급 산야초로서 아주 좋은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싹들이 하나씩 있죠. 잘라서 심으시면 돼요. 다 납니다. 뿌리도 잘라서 심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지금 이쪽 지역에는 이 땅두릅이 안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어 드리러 왔는데,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비상용으로 드실 수 있는 산야초로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럼 다음 산야초를 찾아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 어릴 적 아마 추억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저 시골 사셨던 분들, 이 도라지 이삭 주스러 다녀보셨나요? 도라지를 다 캐고 난 그 밭에 가서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호미 하나씩 들고 이제 이삭을 주워가지고 이제 반찬 해 먹고 했던, 자, 도라지입니다. 자, 도라지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것도 이제 어릴 적 추억인데, 이제 흰색 꽃이 있고요, 보라색 꽃이 있는데, 그 꽃을 이렇게 터트리면 아주 빵빵 소리 나면서 아주 재밌었던 그런 추억들이 있죠. 자, 도라지 무슨 과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초롱꽃과예요. 초롱꽃, 섬초롱꽃, 도라지, 더덕, 잔대, 모시대, 이런 애들. 그래서 이제 어릴 적엔 요거 나물로도 먹습니다. 나물로도 상당히 좋고, 이제 우리는 비상시에 요 나물과, 그리고 이제 가을철에는 뿌리를 이용해야 되겠죠. 자, 뿌리를 옆에 하나 캐놨습니다. 자, 이제 가을이 되니까 이렇게 아주 뿌리가 통통하게 올라와 있네요. 자, 요 뿌리를 반찬도 해 먹고 또 이제 약용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호흡기, 기관지 이쪽에 아주 영약으로 알려져 있죠. 도라지. 자, 여기 새콤달콤하게 무치면 너무너무 맛있었죠. 자, 요런 뿌리들, 요런 것들도 우린 비상시에 언제든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이제 잘 보이질 않아요. 상당히 귀해졌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냥 이런 야산에만 가도 상당히 많이 찾을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숲들이 아마 많이 우거져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씨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씨들 또 발화도 잘 돼요. 이런 초롱꽃과들은 발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많은 양으로 늘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도라지들도 만나시면 바로 취하지 마시고 씨앗들 이렇게 맺을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씨앗을 취해서 또 이렇게 좀 주변에 뿌려서 재배도 해서 좀 드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물도 좋고 뿌리도 아주 맛도 좋은, 자,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산야초 도라지였습니다.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뿌리 식물입니다. 자, 나는 누굴까요, 여러분? 자, 싹대가 4개예요. 이것도 이제 산종의님께서 키우시고 계신 건데,
교보제로 이렇게 캐서 보여주셨어요. 자, 요게 한 10년 가까이 묵은 거예요. 아주 굵은 싹대가 4개가 있고, 자, 이렇게 인삼처럼. 이 자연 상태에서는 이렇게 큰 걸 보진 못했습니다. 보통 굵고 짧거든요. 자, 요 옆에 걸 보여드릴게요. 보통 산에 있는 거 한 요 정도 되죠. 자, 요게 바로 잔대입니다, 여러분. 잔대. 자,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꽃은 다 졌어요. 이 초롱꽃과들 중에서 이 잔대의 꽃은 아주 작기로 유명하죠. 하지만 씨앗들은 이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초롱꽃과들은 발화율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바로 씨를 바로 뿌리시면 발화가 잘 되는 그런 산야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잔대라는 자, 힌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초롱꽃과들은 처음에 올라오는 이런 뿌리 잎들이 이렇게 동그란 하트형을 띠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영화자도 요 윗부분만 보면 이게 영화자인지 아니면 초롱꽃인지 더덕인지 잔대인지 잘 헷갈리실 거예요. 물론 참 더덕은 좀 다르죠. 초롱꽃과들이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좀 헷갈리실 거예요. 자, 아마 시골 생활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옛날 추억들 다 있으실 겁니다. 이제 산에 뭐 나무를 하건 나무를 하러 갔건 이렇게 갔다가 뭐 출출하거나 심심할 때 주위에 흔한 이 잔대를 캐 가지고 드셨던 추억들 계실 겁니다. 도라지나 더덕에 비해서는 이 식감이 좀 많이 푸석푸석해요. 물기가 별로 없는 푸석푸석한 그런 식감이지만 아주 맛이 좋은, 그래서 이제 허기를 면할 수 있는 긴급 식품으로서 잔대 이렇게 추천을 드려 봅니다. 예전엔 정말 흔했는데 요즘에는 잔대를 일부러 심어 가꾸지 않는 이상은 이 만나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그런 데나 가야 가끔 발견하는 아주 귀한 산야초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발화가 잘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꾸기도 쉬우세요. 씨들도 발화가 잘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아는 곳에 이렇게 좀 뭐 텃밭이나 이런 야산 같은데 씨를 좀 뿌려 두셨다가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요 씨앗들을 판매를 하거든요. 씨앗이 어마어마하게 작습니다. 뭐 겨자씨만큼이나 아주 작은데 그 하나하나가 발화가 거의 다 잘 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가꿔서 이용해 보실 수도 있답니다. 자, 우리가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산야초 잔대 소개해 드리면서 저는 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야초를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그 군락지입니다. 바로 군락지인데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지상부가 벌써 꽃이 피고 줄기까지 전부 다 썩어 버렸어요. 아예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아주 빼곡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 뿌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쪽에 흙을 한번 살짝 파봤어요. 그랬더니 자, 바로 요런 게 나왔습니다. 자, 요게 뭘까요? 자, 요게 바로 참나리입니다. 참나리의 뿌리, 정확히는 비늘줄기죠. 비늘줄기. 뿌리는 이제 요 밑에 달린 게 뿌리고, 요 지금 동그란 요거는 이제 비늘입니다. 정확히 우리가 이제 이용하는 부위는 바로 이 비늘줄기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 하나 제가 깨끗하게 한번 씻어봤어요. 자, 우리는 요걸 이제 백합이라고 많이 부르죠. 참나리. 제가 영상 상단에 참나리 꽃을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주황색이죠. 주황색 꽃이 상당히 아주 예쁘죠. 우리는 이제 백합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자, 백합이라는 건 뭐냐면 요 비늘줄기가 여기 하나하나씩 다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비늘줄기예요. 요 얇은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비늘들이 100개가 모여 있다, 합해져 있다 해서 백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요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참나리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들 아마 심어 가꾸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어느 화원이나 이런 데 가도 꼭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참나리죠. 그리고 이제 줄기와 잎 사이에 주아라고 해서 이제 살룬이라고도 부르죠. 그 작은 이제 동글동글한 그런 씨앗들이 있는데
그거 심으시면 바로바로 자랍니다. 그리고 영양 상태만 좋다면 이듬해에도 꽃을 보실 수가 있을 정도로 아주 잘 자라는 그런 종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키우시면 오히려 더 빨리 큽니다. 이 산속에 있는 것들은 이제 햇빛이나 이제 양분 경쟁 때문에 이렇게 크게 자라지를 못하는데, 제가 키우는 건 요거보다 한 대여섯 배 이상 더 큰 아주 크게 자라는 그런 참나리예요. 자, 요 이제 뿌리 안에는 녹말이 다량 들어 있어요. 이제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나물로 이용하는 이런 산야초들은 뭐 각종 비타민들과 이제 무기질이 들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힘을 낼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열량을 내지는 않거든요. 열량을 내는 것들은 바로 이런 녹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보통 이제 녹말, 이런 탄수화물 종류를 한 50% 정도 먹고, 이제 나머지 단백질이나 무기질, 뭐 비타민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먹어보면, 자,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주 찰져요. 녹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끈적끈적합니다. 그리고 쓴맛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녹말을 이용해서 이제 뭐를 하냐면, 옛날 분들은 이제 먹을 거 귀하던 시절에는 죽을 많이 드셨잖아요. 죽을 끓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양을 늘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쌀이나 보리나 이런 이제 녹말성 이런 이제 녹말들을 이용해서 나물 같은 걸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죽을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늘려서 이제 배고픔을 면하는 이제 그런 용도로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우리도 비상 상황이 온다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녹말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또 반찬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조림이나 뭐 찜, 뭐 여러 종류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뭐 녹말만 또 따로 분리해서 뭐 떡이나 뭐 전 같은 걸 부쳐 드실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물들 많이 넣어서 나물 죽을 끓여 드실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가을에 이용할 수 있는 산야초들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들 가졌는데, 이 외에도 무척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며칠 동안 준비해 드린 내용들은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흔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쉽게 찾으실 수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많이들 이제 공유하시고, 공유하셔서 이런 비상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곳에서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산별곡 물러갑니다.